오직 사물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슬기롭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 입에서 시적인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친한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가 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시를 읽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서로의 친구들이 본인의 시적 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같이 공감해 드릴게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따뜻한 아버지 같은 고운기 시인의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수한 문학 정신을 계승하는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고운기 시인의 비빔밥부터 만나볼게요. 폴킴의 너란 주의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고운기 시인의 비빔밥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자마자 육회가 고즈넉히 올라간 비빔밥을 떠올렸는데요. 군침이 입안 가득 돌지만 얼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빔밥 고운기 혼자일 때 먹을거리치고 비빔밥만 한 게 없다. 여러 동무들이 다정히도 모였을까. 함께 섞여 고추장에 적절히 버물려져 기꺼이 한 사람의 양식이 되어간다. 허기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비빔밥 한 그릇. 적막한 시간의 식사. 나 또한 어느 큰 대접 속 비빔밥 재료인 줄 안다. 나를 잡수실 세월이여. 그대도 혼자인가? 그대도 내가 반가운가? 비빔밥은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오른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같은 삼색 나물을 오래 보관할 수 없는 탓에 가족끼리 모여 밥에 비벼 먹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음식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 조화롭게 비비고 함께 나눠 먹는 한국인의 식문화를 잘 보여주는 음식인데요. 비빔밥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전주가 떠오르죠. 전주 비빔밥은 물에 데친 콩나물과 쇠고기, 육회 또는 볶음, 황포묵을 고명으로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비빔밥을 제목으로 한 오늘의 시는 정말 말 그대로 비빔밥에 대해 예찬합니다. 이 시는 연을 나누지 않고 시 전체가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자의 일기처럼 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자는 혼자일 때 먹을거리치고 비빔밥만 한 게 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동무들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동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같이 비빔밥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 함께 섞여 고추장에 적절히 버물러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동무들이 사람이 아닌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과 고명임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화자는 이 재료들이 고추장과 함께 적절히 버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재료들이 한 사람의 양식이 되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비빔밥을 먹는 화자 또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어서 허기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비빔밥 한 그릇이라는 문장을 통해 이 시가 외로움과 쓸쓸한 감정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막한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시간이 화자를 한층 더 깊은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화자는 자신이 큰 대접 속 비빔밥 재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뒤이어 나를 잡수실 세월이여 라고 말하며 야속한 세월을 불러봅니다. 한 군데에 얼기설기 얽힌 비빔밥 재료들을 보며 화자 자신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세월을 의인화하여 그대도 혼자인가, 그대도 내가 반가운가 라고 말하며 허심탄회하게 삶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비빔밥을 보고 본인의 인생을 떠올린 화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비빔밥을 쓴 고운기 시인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 비빔밥을 쓴 고운기 시인에게는 죽음에 관한 시 또는 인생에 관한 시가 많습니다. 그가 이러한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운기 시인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시는 돌아가신 매형을 대상으로 쓴 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늘 그 일이 뇌리에 남아있다고 고백했는데요. 또한 매형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동료가 암에 걸려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도 인생에 관해 다룬 시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의 시가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의 시에 성찰과 아울러서 슬픔을 지탱해주는 재치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읽는 사람을 은근히 미소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재치는 시 속에서 시를 꽉 붙잡아주기도 하고 시에 드러나는 비애 같은 것들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의 시처럼 고운기 시인도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요. 1983년에 등단해 40년이 되어가는 시인이자 삼국유사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화려한 이력과 달리 소탈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우리의 아버지 같습니다. 본인의 시에 가족의 삶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생생한 날 것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고 그의 전공인 삼국유사의 영향 때문인지 설화적, 신화적 상상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운기 시인을 파헤쳐 볼수록 오지랖은 넓지만 그런대로 귀여운 구석이 있는 저희 아빠가 정말 많이 떠올랐는데요. 아버지 같은 분이 쓰신 시라고 생각하니 왠지 시가 더 잘 읽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와 비슷한 시들을 들어보는 시간 들어보시집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김슬기의 2년째 연애 중. 김슬기의 2년째 연애 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고운기 시인의 비빔밥을 만나보았습니다. 비빔밥을 주제로 다룬 시들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많고 많은 시 중에서 강효수 시인의 시를 골라보았습니다. 비벼라 세상아, 비벼라 사람아, 비벼라. 하나야 비벼라, 아흔 아홉아. 비벼라 비벼, 우리 모두 모아 비벼라. 꽃을 비벼라, 무지개를 비벼라. 고루고루 잘 섞어 골고루 잘 비벼. 한술 크게 떠, 아 대한민국. 이라는 시입니다. 비벼라 세상아라는 문장이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대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 문장인 한술 크게 떠, 아 대한민국. 특히 사람 사는 느낌,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비빔밥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젊은 시절과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는 시인의 태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빔밥의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맛있는 비빔밥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빔밥의 재료들처럼 우리도 서로 부대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푸념도 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스스로 다독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만한 것들을 큰 양푼에 모아보려고 합니다. 찬밥 한 덩이 툭 떨어뜨려 휘저어 섞어놓고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도 살펴보고 내일 할 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면 고운기 시인의 비빔밥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비빔밥과 가슴에 묻은 김치 국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 국물입니다. 손택수 시인은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시를 읽는 기쁨을 알려주려 했던 시인인데요. 오늘의 시도 동심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슴에 묻은 김치 국물. 손택수. 점심으로 라면을 먹다 모처럼 만에 입은 흰 와이셔츠 가슴팍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 난처하게 그걸 잠시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평소에 소원하던 사람이 꾸벅 인사를 하고 간다. 김치 국물을 보느라 숙인 고개를 인사로 알았던 모양이다. 살다 보면 김치 국물이 다 가슴을 들여다보게 하는구나. 오만하게 고추선 머리를 푹 숙이게 하는구나.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면 어떠냐. 가끔은 민망한 김치 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나 볼 일이다.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 국물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렇구나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 하며 정겨운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우연히 첫 번째 시는 비빔밥, 두 번째 시는 김치 이렇게 음식을 주제로 한 시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시도 비빔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김치를 주제로 한 시입니다. 화자는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라면을 먹을 땐 김치가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김치를 하나 집어먹다 가슴팍에 김치 국물을 묻히고 맙니다. 그것도 하필 모처럼 꺼내 입은 흰색 셔츠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이 기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화를 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기도 이상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화자 역시 그런 기분으로 난처하게 셔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깝지 않던 사람이 꾸벅 인사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남대문 열렸다. 인사 잘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일부러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인사를 하게 만드는 장난인데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김치 국물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왠지 모르게 호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내 화자는
살다 보면 김치 국물이 다 가슴을 들여다보게 하는구나 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화자에게 꾸벅 인사를 한 사람이 화자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고추선 머리를 푹 숙이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문장에서 화자의 적대심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끝으로 화자는 사람이 허술해 보인 경험이 오히려 가슴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끔은 민망한 김치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나 볼 일이다라고 하며 난처했던 경험을 유쾌하게 승화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시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적재의 우연을 믿어요. 적재의 우연을 믿어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김치국물을 옷이나 식탁보에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치국물을 옷에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를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실수를 통해 조금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를 잘만 이용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시에서 화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무조건 실망하고 한탄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면 어떠냐? 가끔은 민망한 김치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나 볼 일이다라는 구절처럼 남에겐 늘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겠지만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되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보기와 달리 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라는 주위 사람들의 핀잔을 들어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친밀함의 표시로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오늘의 시,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갈게요. 슈가볼의 좋아져. 슈가볼의 좋아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을 만나보았습니다. 손택수 시인은 이 시를 친구와 절교를 선언한 날의 일을 그대로 풀어 썼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입었던 옷도 흰 와이셔츠가 아니라 검은색 티셔츠였다고 하네요. 검은색 티셔츠에 묻어 잘 드러나지 않는 김치국물을 보다가 생각을 흰 와이셔츠로 바꾸는 순간 시가 줄줄 흘러나왔다고 했는데요. 옷에 묻으면 때론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 김치국물이지만 손택수 시인이 김치국물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처럼 김치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사이다같이 우리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 김치 한 조각을 먹으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 시원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가끔은 민망한 김치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나 볼 일이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비빔밥으로 인생을 해석했다면 두 번째 시는 김치국물로 삶을 해석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숨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시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들어보시오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디 이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말고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들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에 함께해준 황서연,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임화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